5분 책방 오늘은 꼬마 흡혈귀 가져왔죠? 어렸을 때 좋아하던 책이었는데 왜 좋았고 무슨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꼬마 흡혈귀는 왜 좋았냐면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줄글인데 좀 생각보다 많이 길지 않은 줄글이어가지고 처음에 읽기 시작했고 거기에 어떤 서점 아줌마가 추천을 해서 읽어봤었는데 네.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13권까지 막 읽고 막 그러긴 했어요. 그럼 3학년 때 읽었나요? 3학년 때 읽었죠. 이 3학년 때 처음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근데 글밥이 좀 많지만 내용은 좀 쉽잖아요, 그죠?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글밥이 근데 처음 글을 읽는 애들한테는 좀 많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네. 한 페이지가 한 231페이지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행간이라 줄하고 줄 사이를 행간이라고 하거든요. 행간이 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막 줄글이 막 빽빽해서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죠. 네. 근데 이게 시리즈고 막 13권이나 되고 있잖아요.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속 끝까지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어느덧 13권이 너무 계속 나오니까 그걸 계속 읽게 된 것 같아요. 13권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항상 와서 이거 찾고 읽고 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재밌었어요? 꼬마 흡혈귀는? 꼬마 흡혈귀는 꼬마였던 안토니 이렇게 그 호기심 많은 이야기 좋아하는 남자애죠? 네, 그죠? 이야기 좋아하는 남자애가 진짜 흡혈귀를 만났는데도 그 애랑 친구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흡혈귀가 정말 사람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다루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전개가 흥미롭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흡혈귀라는 거 자체도. 네. 근데 이게 진짜 흡혈귀스러운 그런 면모가 있나요? 얘네들이? 있긴 있죠. 아무래도 먹는 거나 뭐 그럼 진짜 막 사람을 빨아먹거나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오진 않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 얘기는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전에 선생님이 읽었던 책이어가지고 이게 다시 되게 그때는 이런 하드커버도 아니었어요. 되게 막 엄청 너덜너덜한 그런 책이어서 헌책방에서 한번 읽었었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나는 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책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흡혈귀들은 다 어때요? 간단한 흡혈귀를 좀 소개해 주자면? 일단은 저기에 앞에 갈색머리 여자애는 안나라는데 이제 안톤이랑 이제 사귀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오빠보다는 되게 순하고 그래서 안톤을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고 저기 오빠랑 이제 오빠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톤이랑 이제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친구가 되었는데 그 애가 이제 약간 좀 장난꾸러기 많고 장난이 많아요. 네, 장난꾸러기 스타일이에요. 여기 막 되게 막 심술궂은 고모도 막 나오고 그랬지 않나요? 도로테 고모하고 그 다음에 네, 도로테. 리디거 폰 플로터스타인이라는 애가 오빠죠, 그죠? 네. 여기 고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거? 여기 나와 있는 도로테 고모, 흡혈귀 가족의 막 되게 좀 약간 괴팍하다고 할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되게 포악한 고모도 나오고. 그럼 여기 나오면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올 거면은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나왔던 1권이나 읽었던 시리즈 중에 어떤 갈등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1권이 제일 기억에 남죠. 1권에서 이제 둘이 만난 재회하는 게 되게 재밌었죠. 그런 내용을 쓴다는 게. 근데 한 명은 흡혈이고 한 명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럼 배가 고프거나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식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흡혈귀도. 그러면은 사람을 먹게 되나요? 피를 먹죠. 사람을 먹는 게. 사람의 피를 먹으니까 안톤을 먹을 거로 생각한 적은 없죠. 없죠.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진 않나요, 안톤이? 두려워하진 않아도 애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흡혈귀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면서는? 아니요. 왜요? 재밌지 않나요? 하다가 내 목숨 잃으면 물론 죽을 수도 있는데 친구는 원래 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니까 내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한다면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믿으면은 나를 집어삼키진 않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친구면? 생애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저만 먹힐 수도 있다 생각해요. 굳이 사람 많은데 흡혈귀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그죠?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맨날 내 지평선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진 않잖아요. 나랑 다른 국적의 사람도 알고 싶고 다른 국적뿐만 아니라 나랑 다른 종류. 여기서는 이제 완전 흡혈기니까. 예를 들면 AI하고도 친구가 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서는 좀 이렇게 모험심이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안정적이고 정적이지만 평화로운 게 좋아요? 안정적이고 좀 그럼 친구도 좀 다른 유형 다양하게 사귀는 것보다는 좀 관찰 기간을 갖다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렇진 않고 어찌 좋지 하다 친구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학교 친구들 중에서 좀 민서가 생각할 때 좀 모험심이 있고 새로운 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하고 친구예요? 아니면 민서랑 비슷하게 좀 약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요? 되게 섞여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균형적이고 균형 잡히고 이런 애들이 막 굉장히 모험적인 애들하고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은 만약에 흡혈귀랑 친구가 될 수 있다면은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 당연하죠.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흡혈귀를 어디서 만났겠으면 흡혈귀랑 친구가 돼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빼고는 너무 더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사람 중에 굳이 나랑 친구가 됐다가 날 잡아먹진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친구가 돼서 많이 취재도 하고 기록에 남길 것 같아요. 굉장히 목숨을 담보로 한 경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짜릿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친구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뭐를 처음에 줘야 되거든요. 그게 신뢰가 되든 정성이 되든 재미가 되든 뭔가 이렇게 줄 수 있어야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나를 막 나한테 자꾸 취하려고만 하면 내놔라. 재미를 내놔라. 맛있는 걸 내놔라. 친절을 내놔라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먼저 내놓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먼저 내놔야 상대가 선택할까 말까 하는 거지. 그런 거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렇다고 나 자신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친구한테.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되게 가벼운 것들로 시작할 수 있으면 친구가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점은 항상 뭔가를 주는 거. 내가 원하는 친구한테 뭔가를 주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 생명은 아니지만 믿음을 준 거죠.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은. 그치? 근데 여기 나오는 꼬마 흡혈귀도 옛날에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 속의 여신들처럼 똑같이 사람처럼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왜 굳이 흡혈귀라는 그런 그냥 사람의 일가를 써도 될 걸 왜 흡혈귀라는 소재를 사용했을까요? 작가는 되게 오래도록 사랑받았거든요. 이런 책이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생명들을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흡혈귀. 그런 내용을 작가가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른 생물이지만 다 하는 행동은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지루함을 느끼고 또 너무 낯선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낯선데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문학 작품으로서 항상 인정을 받죠. 그래서 이 낯선 주제잖아요, 흡혈귀가. 그런데 낯선 사람들의 익숙한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왠지도 새로운 거. 우리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맛보는 맛 있잖아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을 사람들이 먹진 않아요. 되게 익숙한데 조합이 특이하다거나 이런 걸 좋아하죠. 그죠? 고마 흡혈귀는 어떤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되게 흡혈귀 같이 막 그런 좀 독특하고? 장르를 좋아하는. 약간 저도 무서운 거 약간 좋아하는? 무슨 호러 음. 그 장르를 되게 좋아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되게 뭔가 흡혈귀에 관한 그럼 오싹한 거는 별로 없지 않나요?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음. 문학책도 많이 봤지만 되게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뭔가 무섭진 않아서 무서운 뭔가 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구스범스라고 알아요? 알죠. 구스범스라는 그런 건 약간 무섭잖아요. 무섭고 좀 재미도 있고 스릴도 있는데 이건 무서운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밌고 생활문, 흡혈귀의 일기 이런 느낌이죠. 한 줄 평으로 하자면 꼬마 흡혈귀 사람이나 흡혈귀나 똑같다. 사람과 비슷한 흡혈귀의 이야기. 선생님은 동심을 느끼게 해준 추억 보따리라고 해주고 싶어요.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4점. 5점 만점에 4점.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되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고 막 무서운 내용일 줄 알았는데 무섭지 않아서 약간 실망해가지고 1점을 뺐고 그치만 생각보다 익숙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풍긴 냄새 나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군요.
민서는 되게 일상적이고 그런 거를 좋아하면서도 좀 막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책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민서는 막 귀신이나 네. 막 이런 흡혈귀 네. 아니면 이렇게 괴물 네. 그다음에 뭐죠 상연 나오는 그게 뭐죠 귀멸의 칼날처럼 네. 뭔가 이렇게 요괴 막 이런 장르의 책 좀 읽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재밌기도 하고. 그게 재밌어요? 네. 그렇군요. 어떤 점이 공감이 돼요? 이게 뭐 실제적으로 공감이 되진 않지 않나요? 공감이 돼서 보는 건 아니고 음. 되게 이런 판타지가 되게 재밌어요. 판타지가 또 재밌어요? 그렇군요. 되게 현실 고증에 충실한 책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판타지를 좋아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옛날에 이제 귀신 소설이나 이렇게 추리 소설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 좋아했던 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악이 있잖아요. 악, 네. 선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형상화, 그러니까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막 요괴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막 요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사람들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요괴가 막 바깥에 나와서 막 판을 쳐고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막 골라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소설을 왜 좋아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